자, 한판 승부 연장전 들어왔습니다. 예, 저희 한판 승부 최근 방송 중 이렇게 몰입감 있고 제 옆에 있는 죄송합니다. 패널들이 숨을 죽이고 함께 듣는 방송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서 예, 우리 진 장관님께서 하고 싶었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아니, 저는 예. 제가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꼭 거는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지금 그 역대급 참패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명색이 집권당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집권당에 대해서 우리 주필님께서 거의 아까 모두의 사망 선고를 하시다시피 하셔서,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집권당인데 지금 그냥 상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의 라인업 중에서 네. 이 사람이 좀 당을 이끌면 그래도 뭔가 이 소생 내지는 회생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리더들이 있겠는지 그거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밖에 나가서 당을 차린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대랄까 이런 게 있었냐면, 보수 진영 안에서 국민의힘 바깥에서 뭔가 매기 역할을 통해서 이 국민의힘이 좀 보수 정당으로서 이 제대로 좀 이렇게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게 만드는 어떤 외부의 매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기대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게 혹시 가능할지 그 두 가지만 좀 먼저 여쭤보고 회장 싶습니다. 씨께 예. 지금 이준석 그 개혁신당이 소위 그 야권의 일원인 것처럼 비치고 있죠. 네.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굉장히 머리가 빠른 사람이어서 아마도 어떤 정변적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말하자면 국힘당이 어떤 종류로 말하자면 무너지는, 국힘당 정권이 무너지는 정도의 어떤 괴멸적 정변. 상황이 온다면 거기에 서서는 곤란하죠. 담벼락 밑에 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어떤 느낌을 갖는 것인가 하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선택이 있는 것이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건 뭐 좀 우리가 뭐 싸구려 정치 논평 같은 얘기고, 국힘당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는 리더십이 만들어질 거냐 하는 것은 저는 어떤 영웅의 존재를 바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첫째, 당 학교를 제대로 만든다. 당 정치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둘째, 시민사회와의 접점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리더십이 빌드업 돼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어떤 영웅적인 정치의 어떤 플롯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날라와서 예를 들어서 김종인 같은 비대위원장. 사람이 날라와서 예. 김종인도 사실은 선거를 잘 해내고 그분이 굉장히 정치적인 센스가 있기 때문에 선택이 좋았을 뿐이죠. 예. 정당의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데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포삼 사듯이 리더를 구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당이 돌아갈 거냐? 저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슈퍼맨은 없다. 네, 없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지금 한동훈 의 문제이기도 하죠. 아하.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슈퍼맨처럼 예를 들어서 다시 리더십으로 복귀해서 당을 정상화할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터무니없는 기대고, 아하. 그래서 당이 당성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당 정치 학교부터 만들어라. 어허. 그래서 우선 당선자들, 낙선자들, 내가 국회의원급이 되겠다는 사람들, 또는 내가 정치적으로 한번 입신해 보겠다는 비서관들, 또는 당료, 당에 있는 사무국 직원들까지 당 정치학교 안에서 다시 굴러야 됩니다. 다시 굴러서 도대체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자유민주주의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신적 재무장이 새로 되고, 그런 토론 과정에서 누군가가 솟아나오는 거지. 예. 우리가 관상장이가 아닌다 하면은 척 보고, 아, 얘가 굉장히 리더십 내가 왕이 될 상이요. 아, 그거는 넌센스다 이거죠. 넌센스다. 예. 아하. 그래서 당 정치 학교를 만들고, 둘째 시민사회와의 접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시민사회와의 접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인사가 국회의원으로 공천받아서 출마해서 중앙에서 바람이 잘 불면 당선되고 험지로 가면 떨어지고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렇죠. 당선되면 당선자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 나올 이유가 없죠. 자기가 이미 국회의원이 당선 됐으니까. 모임 안 나와. 당선되면. 그 나올 이유도 없죠. 어허. 뭐 학생도 아닌데 뭘 나가냐 이런 심리를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시민사회와의 접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국힘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그래도 당의 꽃이므로 시민사회와의 접점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일 상징적인 사건이 방송법입니다. 아, 방송법 민주당이 방송법을 내놓았습니다. 예. 방송사 이사수를 확 늘리는 거예요. 예. 국힘당은 악법이다 이러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왜 악법이냐? 자기들은 그 확 늘어난 이사진의 이사를 부를 명단이 없는 겁니다. 예. 아, 시민사회 저 구성되어 접점이 있으니까 없으므로. 맞아요. 예. 언론 관련 단체 수가 네. 가까운 언론 관련 단체 수가 너무 적다는 말씀이신 거죠? 없습니다. 예. 아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 언론 운동을 하는 단체부터 없죠. 육성이 돼야 되고, 아하. 그러니까 그게 악법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악법이 안 되어야 되거든요. 아하. 야, 숫자가 많아서 이 사회가 비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를 해야지.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주 장난치는 거죠. 야, 숫자 확 늘려서 너희들 명단 없지?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국힘당이 당으로서 제대로 성립이 되려 그러면 그 시민사회와의 접점을 다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하. 그 만들어 가려 그러면 당교에서 우선 국힘당의 지향하는 바, 국힘당은 대한민국을 어떤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보수 이념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비전이 먼저 서고 예. 교육이 되고 아하. 시민사회가 동원이 되고 접점을 가지고 해서 소위 정당의 정당임이 회복이 돼야죠. 내일 여의도 연구원은 주필님을 초청해야겠네. 빨리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이 방송을 꼭 틀어서 보시길 바라고. 근데 시민사회 예. 말씀하셨는데 예. 네. 이제 과거에도 이제 특히 MB 때 네. 시민사회 접점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누라이트와 너무 이제 가깝게 있었고 네. 근데 이제 누라이트에서는 주로 역사 문제를 가지고 해서 사실은 생활 곳곳에 여러 문제랑은 좀 별개인 게 있었고 또 황교안 대표 때도 보면은 너무 구구적 그 단체들과 가깝게 지내서 오히려 역효과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약간 건전 뭐 보수의 이념을 좀 더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약간 시민단체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사실은 이 자유시장 이론이라는 것은 썩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예. 썩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시장 이론이 또는 자유시장적 정책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근본적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국부를 살찌울 거냐는 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어떤 언론에 FTA 20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모조리 다 반대를 했고 예.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FTA 한미 FTA를 들고 나왔잖아요. 예. 대표적인 보수인 제가 한미 FTA를 지지하는 TV 토론을 대한민국 모든 TV들 다니면서 했거든요. 기억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미 FTA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국부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지위를 준선진국으로까지 끌어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 강조할 이유가 없죠. 예. 말하자면 보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고 교육을 시키고 예. 끊임없이 말하자면 시민사회와의 접촉을 늘려가는 거지. 예. 말하자면 그 지금까지 그런 몫은 완전히 그냥 진보 진영 또는 좌익 진영에 맡겨져 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보수는 계속 시민사회와는 겉돌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듯이 황교안 장관 때, 황교안 대표 때. 대표 때 일부 이제 말하자면 음모론적 시민사회하고 접점을 가지면서 예. 부정선거에 빠져서 지금도 허우적대고 계시죠. 그분 개인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론만 해도 부정선거론은 원래 민주당이 음모론의 진원지거든요. 뭐 천안한 음모론, 뭐 별별 음모론은 거기서 다 나옵니다. 예. 원래 부정선거론도 김어준의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음모론을 만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51.6%를 얻었거든요. 예. 51.6%를 얻은 게 국민들을 우롱하는 득표율이다. 왜? 5.16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민주당이 아차 큰일 났다 하고 박주민 또 표창원 예. 그렇게 몇몇 이제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 전 당원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돌았습니다. 선관위의 전문가들을 데리고 부정선거 아니다 하고 온 당원을 설득하고 다녔어요. 아하.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투표할 필요가 없다고 혹시 생각할까봐 아하. 전국을 돌면서 다 말렸습니다. 그래서 막 물통이 날라오고 그래요. 그 동영상이 있거든요. 예. 그럼 예를 들어 선관위 직원이 올라와서 설명을 하면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 막 이 물병을 던집니다. 거짓말하지- 물병을 던지고 아. 난장판이에요. 야 부정선거인데 무슨 소리 하냐 하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주호영 뭐 등등 국힘당에 굉장히 부탁을 했습니다. 아하. 운동을 해야 된다. 아이고.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 아하. 끝까지 안 왔잖아요. 아.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부정선거 또는 5.18 광주에 내려왔다. 북한 예비역 입술. 장성들의 모임이 있는데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 전원이 거의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국힘당에 국방 문제 맡길 수 있어? 나도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음모론자들인데 못 맡기죠. 예. 그러니까 그걸 당에서 태클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태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도 예. 안 하는 겁니다. 왜? 예, 예. 자기는 대구 출신이거든요. 아하. 대구 출신은 뭐 아무리 뭐라고 해도 와서 찍어주는 겁니다. 예, 지금 거의 시간이 마무리할 때가 돼갔고요. 아, 이거 너무 듣고 싶은데, 이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만 평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이제 주필께서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총선 망한 거다,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했기 때문에 200석을 막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저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예, 어떤 점에서, 한동훈 씨는 예, 윤석열 대통령의 복사판이죠.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의 전면에 검찰총장이 되어서 등장한 이후에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정치가 전부 고소고발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치가 전부 고소고발전으로 바뀌고 고소고발 자체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소위 사법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스스로 검찰 출신이면 또 그렇다고 한동훈 씨가 준법 의식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본인이 아이폰 비밀번호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예, 본인의 혐의를 예, 벗어나는 어허. 아주 특이한 재주를 가진 분이죠. 예, 절대로 준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조국 같은 사람, 조국 대표가 말하자면 한동훈 특검을 하자고 예, 나오는데도 충분히 이유가 있죠. 예, 저는 근거도 있다고 봅니다. 어허, 그 당분간은 떠나서 우선 검찰 목욕부터 좀 하고, 해서 예, 검찰의 그 느낌, 기운, 온몸에 스며 있는 그 검찰스러움부터 예, 좀 벗겨내고 예, 한참 지나서 어허, 그때 가서 2, 3년 지나서 음. 정치할 뜻이 진정이 있는지 내가 대한민국의 어떤 리더십 그룹의 일원이 된다면 어떤 정치를 할 수 있겠는지를 찬찬히 한번 반성해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최소한 2년은 반성하라 말씀이시죠. 네, 그 검찰 때가 안 빠질 걸요. 잘. 그렇군요. 검찰은 어릴 때부터 영감 소리 듣고 아, 아무도 그 앞에서 싫은 소리를 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누구라도 싫은 소리를 피해 다니죠. 그래서 그 싫은 소리도 듣고 예, 해서 본인이 말하자면 이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법무 검찰
윤석열 부하를 하다가 법무장관이 바로 초고속 승진이 되고 바로 당대표로 뛰어들어 가지고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에게 또박대박 말대꾸나 하고 말대꾸 하는 것이 통쾌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인들은 텔레비를 보면서 야 한동훈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그것이 정치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걸 정치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큰 오산이죠. 마지막 질문.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대통령의 오찬 제의를 거절해서 이거 이게 격에 맞는 것이냐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옵니다만 주필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같이 먹었어야 됐다 아니면 그건 또 중요한 문제조차 아니다.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요. 대통령이 밥 먹자 그러면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아파도. 가서 얘기를 하고 예. 우리의 잘잘못이 뭔지 자기 예. 반성도 하고 아하. 그런 겁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거와 관련해서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 대통령하고 밥 예. 먹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지금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두 분의 비서들이 그렇죠. 뭔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음. 합의 보고 미합의 보고 하는 예. 거를 체크리스트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 대화가 안 됩니다. 맞아요. 아하. 그래서 일단 두 사람이 통역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직접 만나서. 일단 만나서 즐겁게 밥 먹고 그렇죠. 축하해주고 맞네요. 패배를 위로해주고 아하. 그러면서 조금씩 양의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네, 맞아요. 막히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잘 가시라 그러고 하긴 임기 중에 밥 한 번 먹을 건 아니니까 예, 한번 그런 먹고 식으로 아니 또 필요하면 또 또 만나면 먹고. 되니까 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승리자니까 전리품을 챙겨야 돼. 예. 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할 거 25만 뭐다 원. 적어봐. 예. 예. 예? 특검법. 적어가지고 예. 오케이 이거 김건희 특검 한다 예. 체크. 무슨 그런 식으로 하면 아. 말미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예. 사법의 망을 거두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음. 그는 사법부를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아하.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서들 빼고 네. 직접 만나셔라. 가볍게 만나는 것이 가볍게 만나는 게 좋습니다. 좋다. 네. 예, 오늘 정규재 정답. 주필님을 정답이시네요. 모시고 와 우리 청취자 너무 좋아해서 지금 최고의 동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나오셔야 돼.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자주 5고초려, 나와주실 19초를 해가지고 다시 주필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진수희 전 장관님, 박성태 실장님 두 분 감사드리고 저희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